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그 질문에 머물러 보세요. 삶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지혜에 숨겨진 힘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높은 나무를 오르면 전체 풍경이 보이듯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미 치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믿음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아침 당신을 반기는 반려동물의 눈빛 속에,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기쁨 속에, 때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마치 물이 흐르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은 자신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생명을 키우고 땅을 적시며 때로는 바위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만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정신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지혜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의 힘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했듯이 낙관주의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깊은 내적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 결국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아는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또는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기쁨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순간에 의미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 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연결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산과 바다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조적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매일의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은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일깨우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주세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의미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진리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내적 힘을 키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의 별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3가지 주요 의미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 이 3가지 원천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것이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진실, 선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인내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향해 자랍니다.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지만 항상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의미를 향한 내적 나침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했는가? 삶의 의미는 큰 목표나 성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그 질문에 머물러 보세요. 삶의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지혜에 숨겨진 힘을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런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높은 나무를 오르면 전체 풍경이 보이듯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명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미 치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믿음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아침 당신을 반기는 반려동물의 눈빛 속에,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기쁨 속에, 때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마치 물이 흐르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은 자신보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생명을 키우고 땅을 적시며 때로는 바위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할 이유만 있다면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인간 정신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지혜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질문의 힘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프랭클이 말했듯이 낙관주의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깊은 내적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 결국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아는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 수도, 또는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기쁨의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삶의 어두운 순간에 의미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 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연결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산과 바다의 웅장함을 경험하고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조적 활동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매일의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은 가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일깨우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주세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의미로워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진리입니다. 니체의 명언이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내적 힘을 키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의 것이며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저녁의 별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의미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것. 둘째,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 이 세 가지 원천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통해 당신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것이 거창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움, 진실, 선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인내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향해 자랍니다.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지만 항상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의미를 향한 내적 나침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했는가? 삶의 의미는 큰 목표나 성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모두가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바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라.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당신이 집중하는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러한 에너지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당신이 집중하는 에너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당신의 감정이 얼마나 큰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지만 사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씨앗은 그 안에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숲이 있고 한 방울의 물 속에 바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 속에는 당신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당신이 믿는 것들이 당신의 현실을 조각해냅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롭게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고 그 감정을 간직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 부족함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응답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사랑, 풍요, 감사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것에 맞는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선명하게, 세세하게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껴보세요. 그렇게 상상한 세계는 이미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며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때 당신은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현실에 맞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끌어당김을 성공시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과 에너지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지,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변화도 작은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에너지 변화가 미래의 큰 현실 변화를 가져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도 창조될 수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생각은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현실로 구체화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웨인 다이어는 당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에너지의 형태이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맞추어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더 테레사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본질은 형식이 아닌 진실성에 있습니다. 진실된 감정과 의도가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합니다.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외부에서도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테슬라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에너지를 형상화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여 원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이 모든 지혜는 한 가지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를 높이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애매모호한 바람이 아닌 선명한 그림을 그리세요. 더 많은 돈이 아닌 매달 안정적으로 1,000,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 좋은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깊은 대화가 있는 파트너십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명확한 의도는 에너지의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감정의 힘을 활용하세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을 동반할 때 에너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기쁨, 만족감, 평화, 자유, 사랑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세요. 감정은 에너지의 증폭기입니다. 셋째,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풍요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감사함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넷째, 제한적 믿음을 찾아 해소하세요.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제한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돈을 버는 것은 어려워. 좋은 관계는 나에게 오지 않아. 같은 믿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보세요. 제한적 믿음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화건을 사용하세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과 에너지, 패턴이 변화합니다. 화건은 새로운 에너지의 길을 만듭니다. 여섯째, 시각화를 실천하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원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시각화하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시각화는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에너지 수준에서 이미 창조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행동하세요. 에너지는 행동을 통해 물질화됩니다. 당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행동은 당신의 의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와 행동이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응답합니다. 여덟째, 인내하세요. 에너지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지만 물질 세계에서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씨앗이 심어진 후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현실로 구체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세요. 자연은 끊임없이 풍요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 우리의 창조 능력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세요. 지나친 집착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당신의 의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한 후에는 결과를 신뢰하고 내려놓으세요.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 말, 행동 모두가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비슷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그 주파수는 당신의 과거의 생각과 감정, 현재의 상태,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 분노, 시기의 에너지로 진동할 때 당신은 그와 비슷한 상황과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당신이 사랑, 기쁨, 평화, 감사의 에너지로 진동할 때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항상 작용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 법칙은 변함없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이 법칙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느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할 때 당신은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현실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그 안에 이미 완전한 나무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씨앗은 필연적으로 그 청사진대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에너지 상태는 당신의 현실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자라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단지 과거의 에너지, 패턴의 결과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내면이 변하면 외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세요. 그것을 선명하게, 생생하게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껴보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당신의 외부 현실과 일치할 때까지 끌어당김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때 당신은 삶의 진정한 창조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현실에 맞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을 성공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세요.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모두가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바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라.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당신이 집중하는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러한 에너지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당신이 집중하는 에너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당신의 감정이 얼마나 큰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지만 사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씨앗은 그 안에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숲이 있고 한 방울의 물 속에 바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 속에는 당신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당신이 믿는 것들이 당신의 현실을 조각해냅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롭게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고 그 감정을 간직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 부족함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로 응답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사랑, 풍요, 감사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것에 맞는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 상태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선명하게, 세세하게,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껴보세요. 그렇게 상상한 세계는 이미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며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때 당신은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현실에 맞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끌어당김을 성공시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과 에너지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지,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변화도 작은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에너지 변화가 미래의 큰 현실 변화를 가져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도 창조될 수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생각은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현실로 구체화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웨인 다이어는 당신이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에너지의 형태이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맞추어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더 테레사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본질은 형식이 아닌 진실성에 있습니다. 진실된 감정과 의도가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합니다.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외부에서도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학자로서 테슬라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에너지를 형상화하고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여 원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이 모든 지혜는 한 가지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주파수를 높이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애매모호한 바람이 아닌 선명한 그림을 그리세요. 더 많은 돈이 아닌 매달 안정적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 좋은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깊은 대화가 있는 파트너십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명확한 의도는 에너지의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감정의 힘을 활용하세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을 동반할 때 에너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기쁨, 만족감, 평화, 자유, 사랑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세요. 감정은 에너지의 증폭기입니다. 셋째,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감사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풍요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감사함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넷째, 제한적 믿음을 찾아 해소하세요.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제한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돈을 버는 것은 어려워. 좋은 관계는 나에게 오지 않아. 같은 믿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보세요. 제한적 믿음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화건을 사용하세요.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과 에너지, 패턴이 변화합니다. 화건은 새로운 에너지의 길을 만듭니다. 여섯째, 시각화를 실천하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원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시각화하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경험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시각화는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에너지 수준에서 이미 창조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행동하세요. 에너지는 행동을 통해 물질화됩니다. 당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행동은 당신의 의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주는 당신의 에너지와 행동이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응답합니다. 여덟째, 인내하세요. 에너지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지만 물질 세계에서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씨앗이 심어진 후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가 현실로 구체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세요. 자연은 끊임없이 풍요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 우리의 창조 능력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세요. 지나친 집착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당신의 의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한 후에는 결과를 신뢰하고 내려놓으세요.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 말, 행동 모두가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비슷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근본 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당신의 과거의 생각과 감정, 현재의 상태,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청사진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 분노, 시기의 에너지로 진동할 때 당신은
그와 비슷한 상황과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당신이 사랑, 기쁨, 평화, 감사의 에너지로 진동할 때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항상 작용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 법칙은 변함없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이 법칙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느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할 때 당신은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현실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그 안에 이미 완전한 나무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씨앗은 필연적으로 그 청사진대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에너지 상태는 당신의 현실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실이 자라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단지 과거의 에너지, 패턴의 결과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내면이 변하면 외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세요. 그것을 선명하게, 생생하게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느껴보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당신의 외부 현실과 일치할 때까지 끌어당김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때 당신은 삶의 진정한 창조자가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원하는 현실에 맞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을 성공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맞추고자 하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상상하세요. 그러면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